7월 3일 오전 10시입니다. 수요일 오전입니다. 날씨가 아주 상쾌하고 좋습니다. 오늘 학교에 파업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의 요구를 걸고 하는 파업입니다. 그 구성원들 중에는 저의 고모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말의 안타까움과 애석함도 있지만은 할 말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맞고 아니고의 논증이 있으면 될 것이지, 혹시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너무 밉게 보진 않았으면 합니다. 먼저 저는 본질적으로 왜 노동이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노동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농노사회인가요? 누구나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일을 하고, 또 자기 쓰임새를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직업 훈련을 하고 하는 적극적인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의 가치만 인정이 되면은 자신이 바로 갑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가치가 곧 갑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아니라 근로이며,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자본이 아닌 노동행위만을 신성시하는 것에서 비롯된 자신들이 만들어낸 구호인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이라는 말은 오히려 지금 노동조합의 행태와 주장에 발목을 잡는 덫이 됩니다.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에 일하는 사람과 2차, 3차 밴드에서 일하는 사람의 노동력에 대해서 그 가치 기준을 어떻게 비교할 것이며 누가 정할 것인가요? 저는 과거에 군대를 전역하고 난 뒤에 곧바로 그 다음 주부터 오랫동안 쉬면 게을러질 것 같아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경주에 있는 제일금속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아직도 있는 것 같던데, 거기는 방위산업체를 고용해서 쓰는 회사였고, 그 회사의 근로 환경이 열악한 게 아니라 밴드 자체가 하위이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절삭유라고 하는 기름이 튀고, 장갑을 끼고 비닐 장갑을 끼고 다시 두꺼운 고무 장갑을 껴도 퇴근할 때 되면 손이 퉁퉁 뻗어 있고 머리가 떡져 있고 피부가 번들번들할 정도로 기름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의 밥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음식 타박을 안 하는 성격이라서 밥은 맛있게 먹었지만 왜 여기 식당이 엉망이구나 한 걸 느꼈냐면, 저희들이 납품하는 회사가 요즘 그 법정 다툼으로 시끄러운 회사이기도 한 만도 발레오였습니다. 이 만도 발레오에 제가 납품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납품했는 거에 이제 뭔가 불량률이 나와가지고 이제 검사하기 위해 가지고 갔었는데, 제가 입은 근무복은 군청색 아래 위 한 벌이었고, 이 반도 말레오의 직원들은 자기들의 그 근로 환경이 깨끗한 걸 과시라도 하듯이 흰색이었습니다. 운동화도 흰색이었고요. 저로서는 상상을 못할 일이죠. 그리고 거기 식당은 마침 그날의 특식은 은행밥과 삼계탕이었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똑같은 일, 아니 또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제가 일하는 그 밴드의 그 제일금속이라는 회사는 훨씬 더 힘들었고, 임금은 터무니없이 낮았죠. 만도 발레오에 비해서는. 그런데 근로 조건, 환경은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5성급 호텔과 여인숙 정도의 격차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입사한 사람 대부분이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 말을 듣고 법적으로든 어떤 시비를 걸어와도 저는 다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들은 바 일부 사람들은
그 회사에 입사할 때부터의 공정성부터 털려먹었다고만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아직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거기 말고 다스라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 건으로 시끄러웠던 그 회사 있죠. 그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공정하게 입사했는지 그거부터가 털려먹었더구만요. 자, 그거는 그렇고, 노동의 가치가 그렇게도 신성하고 소중하다면은, 그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죠. 100번 양보해서 임금의 현실성이나 근로환경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그 소임은 다 하고 길거리로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 정교조 교사들, 그리고 오늘처럼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애들에게 밥 주는 사람들인데 할 일은 하고 오후에 나가거나 주말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섭권을 높이려고 그러는 건 알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체 근로자를 쓰는 거를 극구 막는 거거든요. 그것만 풀려도 이 사람들의 힘을 쫙 빼놓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거는 완전히 과거에 주류업 납품업을요 하는 것을 비롯해서 유통업에는 조폭, 뭐 저는 양아치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아주 꽉 얽어매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양아치들이 하는 짓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특히나 언급하듯이 이번처럼 애들한테 밥 주는 일마저 팽개치는 거는 어떤 이유로도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과 행태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프롤레타리아트가 이룰 것은 사슬밖에 없으며 그들에게는 쟁취할 세계가 있다. 모든 나라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라고 했던 1917년에 제정 러시아를 붕괴하고 공산 소비에트가 출범했던 피해혁명을 주도했던 공산주의자들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비단 그만큼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폭동으로 기록된 모든 사건에는 지금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는 구호들이 있습니다. 1946년 10월 1일 대구 폭동, 그 다음에 1948년 제주 4.3 폭동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특히 제주 4.3 폭동에 대해서는 김영중 선생님이 편저한 남노당 제주도당 지령분석서를 보면은 현재 노동조합인가 하고 착각할 정도로 똑같은 구호가 넘칩니다. 일단 이들의 메커니즘은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 노동조합, 특히 민주노총의 행태와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살기 팍팍하다는 선동구호, 즉 누군가가 다 가져가서 당신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짓을 확산시킵니다. 그것은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폭력이 동원이 됩니다. 그것도 가급적이면 잔인한 형태로요. 그 과정에서 심심찮게 시체가 동원이 돼요. 그것도 진압하는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 시체이면 더욱 금상첨화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산업 현장에서의 희생도 요긴하게 이용됩니다. 또는 전태일처럼 그를 가르치고 데모 현장에 내몰고 기름을 뿌린 그의 몸에 불을 붙여서라도 희생자를 만들어냅니다. 전태일의 몸에는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냥이었나요? 불을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거짓말, 그리고 희생자, 그리고 폭력입니다. 이런 이들의 주장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 근로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과거 폭동적인 데모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민주노총이 손만 대면은 파업 또는 전면 파업, 폭력적인 행태가 일어나죠. 민주노총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을 해달라고 데모할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정규직, 그것도 대기업 정규직들의 임금 체계에 대해서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더 많이 가져가냐고.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입사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밝혀보라고 따져보았습니까? 좁기 입고 머리띠 메고 단상에서 주먹을 흔든다고 다 같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집, 차, 먹는 음식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다릅니다. 일단 거기에서 1차적인 논쟁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더 본질적으로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학생 수가 줄어들고 기계화까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구조조정을 해도 시원찮을 건데 어떻게 정규직까지 주장한단 말입니까? 그 돈은 누가 주죠? 세금이잖아요. 또 근본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파업이니까요. 그러면 임용고시는 왜 필요한 겁니까? 임용고시는 특혜가 아닙니다.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집단 행동인 데모야말로 절차와 땀을 무시한 특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특권 계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태는 지금 파업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잘못된 세계관을 심어주게 됩니다. 자, 민주노총에 가입한 분들, 왜 하필 조직 이름 앞에 민주가 붙는지, 어떤 민주주의를 말하는지 물어보세요. 뭔가 이상한 답을 들을 겁니다. 그 듣게 되는 답은 지금껏 우리가 누려오고 배워오던 민주제도와는 사뭇 다를 겁니다. 레닌이 말하길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라고 했습니다. 자, 근로자라는 표현 안 쓸게요. 노동자 여러분, 그럼 저도 파업할까요? 학원하는 저도? 만약 당신들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 원장들이 학원비를 받고서는 뭔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학원비를 받고서는 학원 문 닫고 데모하러 간다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당장 학원 안 보내겠죠? 끊어버리겠죠? 얼마 전에 보니까 교수들도 노조 만든다고 하던데 이거는 정말 창피하지도 않은가요? 또 다르게 다른 업종에서는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데모는 또 어떻습니까? 하이패스가 당황할 일이죠. 택시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업이 사라진다는 것은 언제나 애석한 일입니다. 과거 영국의 전기자동차가 출현하자 마부들이 자기들의 입지를 잃지 않기 위해 가지고 전기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했습니다. 일명 적기조례로 대표되는 빨간 깃발로 앞에 흔들면서 속도를 늦추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꽝스러운 일인데요. 이렇게 기술과 직업의 변곡점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라이터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부싯돌을 사용하라 라면서 부싯돌 노동조합이 데모를 한다면 다 웃을 일 아닙니까? 지금 당신들도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하는 저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잘나고 영원한 직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고 있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최근에 그 TV에서 손흥민 선수와 가상현실로 만나는 그 광고 장면을 보고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직업도 변곡점이 있을 거라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시점이 다가오면 그러면 그때가 되어서 태권도 관장들도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가상현실 기술을 스포츠계에는 도입하지 말고 정부가 임금을 보전하라 라고 외쳐야 되겠나요? 웃긴 일이잖아요. 작은 물건을 하나 사는데도 국내 검색은 물론이고 해외 직구까지 하는 세상입니다. 모든 거는 더 나은 편리와 이익을 찾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불편하고 또 불안하고 불만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집단 행동을 하기보다는 좀 더 넓게 찬찬히 살펴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오늘 파업하는 유에 당신들은 악당이고 저는 현명하다고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고모도 있어요. 그 속에는. 그리고 제 사촌들, 외사촌, 고종사촌, 제 가족 친지 중에는 유독 교사가 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아버지는 민주노총 하는 분도 있습니다. 현대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악당은 아니잖아요. 모두가 내 가족이고 이웃이지, 그 사람들이 별나라에서 왔거나 제가 별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런 인간처럼 떠드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근로자 여러분, 저도 근로합니다. 저는 열심히 근로를 해요. 저는 근로자라고 주장합니다. 노동자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은요, 저를 비롯해서 노예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자기 성취와 목적을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근로에 임하는 근로자입니다.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 투쟁하자고 외치고, 권력 투쟁이죠. 정치 집단이고, 그런 선동하는 노동조합, 상류층을 위해 가지고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살펴보세요.